윤세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고문헌과 명리고전에 나타난 식감과 식성격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고문헌에 나타난 식간의 의미. 식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말하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음양 오행에 배속되고 식이지와 결합하여 사주명리학의 이론체계로 정립되어 왔다. 이거는 식물의 생장 성쇠 과정을 식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의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회남자 본경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10일과 식간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나오는데 본문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또 밑에서 6번째 줄 10일이라는 날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태양이 식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은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은 곧 천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쪽 2번째 줄 보시면 한때 이전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이해하여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공식화하여 설명되지는 않았는데, 해남자 천문에서는 오행의 상생 관계를 공식화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지형훈에서는 상극 관계를 공식화해서 오행의 상극 관계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해자에 대해서 거기 인용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68쪽 중간 보시면 설문해자에서의 식간은 방위와 인체의 모습을 상영하였고 초목의 생장 성세에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식간의 개념을 만물이 생장 세멸하고 다시 원래의 자연으로 순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음기와 양기의 생장세멸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기율서에서의 식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간에 사기에서도 설문해자와 유사하게 식간을 만물의 성장 과정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고, 여기에서의 특이한 점은 무토와 기토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음에 한서에 나타난 식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70쪽 중간 부분 보시면 식간을 식물이 땅에서 씨앗의 껍질을 벗고 싹이 나와 자라나고 크게 성장하고 풍성하게 무르익어 거두어들이고 쇠임하고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는 식물의 생장 성세 과정을 식간의 형태를 빌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대의에서는 72쪽 첫 줄 보시면 오행대의에서의 식간도 설문해자의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식간을 만물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무성했다가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고문헌에서의 식간은 처음에는 날짜를 표기하기 위한 도어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중요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로 설명하기 편리하게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실물에 대입시켜 그 모습을 기술하였습니다. 식간의 의미는 대부분 자연의 생장 소멸과 음양의 교차 순환, 인체의 일부 모습에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고문헌상 간지는 후대에 이르러 음양 오행설로 채택되었고, 이렇게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 개념과 결합하면서 식간은 더 이상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복잡한 술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문헌에서에 나온 식간을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는 명리고전에 나오는 식간론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연해자평 평주 나오는데요. 7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연해자평에서도 설문해자와 마찬가지로 초목의 생장 성세의 과정을 갑에서부터 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5쪽 보시면
적천수 천미에 나타난 식간론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간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이 있어도 간목의 주변 환경에 따른 기량과 흉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봄에 생한 목은 연약하고 기후가 차서 화를 얻으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춘은 완연한 봄을 말하는데 중춘에는 목의 기세가 왕성하니 마땅히 설기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봄에 태어난 목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77쪽 궁통보감에 나타난 식간론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초봄 간목에게 필요한 기운인 병화와 개수의 투출 여부와 역할에 따라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명리약원에 나타난 식간론을 보면 79쪽 중간에 정선명리약원에서는 식간의 기본 성정을 음양에 따라 설명하고 있고 자평명리학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극재화의 원리로 치용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명통해에 나타난 식간론 80쪽 중간 보시면 이상 내용으로 보아 식간은 하늘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식간을 하늘로 보고 그 자연의 현상을 기록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구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명통해에 갑서부터 개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각자 참고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87쪽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지금까지 고문원과 명리고전에 나타난 식간의 의미와 특성을 바탕으로 식간의 물적 특성에 의한 기본 성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식간론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식간의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재의 명리학 이론과의 연관성과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사주명리도 역시 자연의 순환 과정의 영향으로 인해 사주팔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심리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곧 명리론적으로 보면 명주가 출생한 월의 중요성과 환경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령에 따른 희용신을 말하고 있는데 또한 일간의 기본 성정 및 월령과 격국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심리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격국의 의미와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격 또는 격국의 기본적 의미는 음양 오행의 생극재화에 의해서 형성된 사주팔자의 짜임새를 말한다. 격은 기본적으로 내격과 외격 또는 정격과 병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내격이란 중간쯤 보시면 내격이란 사주팔자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월지의 십성을 기준으로 해서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구분이 가능한 사주 형태를 말하고 외격이란 기본적으로 인성과 비겁 작용에 의한 신강, 신약사주의 의미가 없는 특별한 사주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전에 보면 연해자평 평주의 격국 분류를 보면 격국을 내격 18종, 외격 18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내격 24종, 외격 23종으로 나누어서 다른 명리 고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격 18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성, 관성, 인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정가를 최고로 기한 십성으로 여겼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격 18격은 사주팔자의 구성 형태로 본 격의 명칭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고
적천수 천미의 격국은 8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91쪽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보시고 93쪽에 정선명리약원의 격국 분류를 보면 여기 정선명리약원에서는 6격으로 격국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쪽 밑에서 5번째 줄, 이것은 상관은 귀한 십성으로 여기는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과 구분하고 현관은 일간을 극하는 흉살로 보아 정관과 구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95쪽 자평진전 평주의 격국 분류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 자평진전 평주 격국 용신론은 사주의 격국 용신은 오직 원령의 기반을 두어야 하며 원령의 기반을 두지 못하면 용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격국 용신이라고 칭하고 월지의 십성이 사길신이면 순용하고 사흉신이면 역용할 때 격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격이 됩니다.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사길신을 생해서 보호하고 있을 때를 말하며 역용이라 함은 월지의 사흉신을 설계하거나 억제할 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십성의 의미와 십성격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제일 밑에 보시면 십성이란 사주 팔자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타간지와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붙여진 사주 명리학적 용어를 말합니다. 명리학을 학습하고 상담하기 위한 용어이며 원국의 해석과 분석, 통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어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와 상생상극 관계에서 음양과 오행에 따른 다양한 의미와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성은 일간과 다른 간지 그리고 다른 간지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와 해당 육친 간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명리학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한 십성에 분류해서 비견부터 정인까지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105쪽 보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진정한 십성격의 성립과 의미가 나옵니다. 위에서 5번째 줄 진정한 십성격이 성립되려면 월지 지장간의 월지 본래의 기운인 정기가 투관되고 또한 월간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럴 때의 일간은 그 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진정한 십성격이 성립을 합니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십성격의 성립은 정기 외에 여기와 중기의 십성이 투관했을 때도 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정기에 비해 크지 않아서 일간에게 강한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운에 의한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서 성립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성격에 의한 명주의 기본적인 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7쪽 밑에서 8번째 줄 비경격에 대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비경격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강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인성과 힘이 되는 비겁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비견의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이 일지에 자리하고 시주의 재성으로 유통되면 격대로 사는 팔자가 된다. 이때의 명주는 부모덕은 부족하지만 주변을 의식하거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생활 태도를 보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며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고 리더십이 대단하고 식상이 사주 원명이 없거나 관성의 극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비견의 흉함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명주의 심리 특성은 같은 비경격이어도 일간에 따라 다르고 원령과 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108쪽 겁재격 중간에 보시면 겁재격이 성립하면 대체로 기가 센 편이다. 시간이 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좀 생략하고요.
요 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평강격 한번 읽어볼까요? 114쪽 평강격. 발음이 잘 안 되네. 중간 보시면 편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극을 받는 의미이므로 극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극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인성이 통과를 시키는지 아니면 식상이 있는지에 따라 명주의 성격과 행동 및 생활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정인격까지 해서 십성격이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상과 같이 제가 118쪽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십성격에 의한 명주의 심리 특성을 논하여 보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일간에 따라 다르고 출생 계절과 격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또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일 때 다르고 그리고 용신 등에 따라서 명주의 성정 즉 성격과 심리 특성 및 행동과 생활 태도 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을 추론할 때 핵심은 식간의 기적, 물적 특성에 따른 명주의 성격을 파악하고 출생한 계절과 십성격에 따른 심리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관과 직업관, 결혼관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지와 시주의 십성작용에 따른 행동과 생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